그 뭐지 시선은 어디다 해야 돼? 그냥 대화하듯이 어디 고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어. 사람들이 과연 1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 2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하다 보면 아쉬워. 뭔가 저것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막 이러고 있어요. 대표님도 오랜만에 하셔서 긴장되실걸? 나도 수술하고 처음이야 딸딸. 아 정말이요? 2월 방송 복귀. 살 홀짝 빠지셔갖고 많이 빠지셨죠 살. 그러니까 너무 자 스탠바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을 탈탈 털어드리는 프로그램 탈탈탈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김이력 씨 또 어렵고 힘들게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이력 씨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은 네.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저희는 이제 우리 그 하나통일 원정대라고 해서 이번에 또 그 평창 올림픽 계기로 저희 공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알게 된 사이에 바로 옆에서 네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대표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력 씨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온 지 7년 차 되고 지금 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대에 있는 탈북대학생 동아리인 그 통일 리더십 동아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조금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멋져요. 화이팅! 네, 그럼 우리 이제 또 이력 씨 이렇게 나와주신 만큼 또 우리 아팠던 기억들, 좋았던 기억들 탈탈 털고 가야겠죠? 네. 고향은 그럼 어디신가요? 저는 함경북도 샛별군이라고. 샛별군. 샛별이면은 저 베나TV 출연했던 김필주 씨가 샛별군인데 아세요? 필주 형은 저희 동네에 살던 정말요? 이웃이었는데 저는 어렸어가지고 거기서는 몰랐고 여기 와가지고 몰랐고. 여기 와서 만나서 또 그 북한에서 있던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그렇게. 뭐 필주 씨하고 저기 이력 씨네 집하고 뭐 가까웠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랬나요? 네, 저희 그 옛날에 살던 집이랑 그 필주 형 집이랑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주 형이 막 저희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두부를 막 사갔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몰랐는데 거기선 몰랐는데 여기 와서 지금 알게 된 거다. 어떻게 만나가지고. 완전 인연이네. 이야. 와, 그 필주님은 전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놀러 갔다가도 되게 알아보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진짜? 네, 이렇게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워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부모님이랑 다 같이 오신 거죠? 네, 저희는 처음에 올 때 그냥 아예 가족 4명이랑 이모하고 또 지인 2명 같이 해서 한 8명이 그럼 한 번에 아빠, 왔어요. 엄마, 형이랑 형님, 저랑 그리고 이모랑 이모랑 같이 오신 거구나. 이모도 같이 오셨네요. 네. 그러면 혹시 거기 고향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샛별군 어떤 곳이다? 샛별이요? 산등성 위에 그 나무는 없는데 배에 가서 공기는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그 한국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공장 같은 게 없어가지고 공기는 나무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공기 좋아요. 저희 지역 자랑.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럼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적은 직장에 두셨었는데 그냥 일을 안 하시고 그냥 혼자서 이제 여름에는 고기 잡고 겨울에는 산개구리 잡아가지고 그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면 적은 이제 직장에다 뒀다고 하면은 조금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돼야 이제 돈 좀 고이고 빠져나가는 그러고 놀잖아요. 근데 저희가 돈 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조금 그 사람들을 잘 알아가지고 인맥으로 인기가 꽤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는 떤찌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요? 별명 나왔다.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해가지고. 그럼 장사를 하셨으면 뭐 고기 잡고 민물고기. 민물고기를 그 도랑을 막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군물을 쳐서
거기서 걸리는 거를 꺼내가지고 반두질하는 거죠. 반두질 하는 건 아니고 그 그물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아, 크게 하셨구나. 그럼 이제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하는 건 아닐 거고. 그게 이제 시즌이 있는데 네. 이제 7월 말 정도부터 9월 중순까지 한 2개월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7월 달에는 이제 물이 많으니까 그때는 통발이라고 해가지고 그물 큰 거를 그냥 아예 네. 넣고 이제 물이 줄어들면 그때 채발이라고 해서 그 넣고 막 해서 발전기랑 막 돌려서 잡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물만 잊혀놓고 저희가 나가서 막 건지고. 그러면 형이랑 같이 나갔었어요? 네, 형이랑 같이 나가죠. 아버지 일 도와주러. 아버지는 사실 재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버지는 그게 뭐지 고기 잡는 데는 잘 안 나오세요. 네. 직장에 가끔 여름에는 저희가 나가 있고 아버지는 좀 돌아다니시고 그러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어떻게 고기 잡아요? 그러면 뭘 도와줬어요, 이력 씨는? 저는 그냥 아예 나가서 밤새 지키는 거죠. 낮에도 있고 밤에도 네. 있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네, 꼭 천막을 그렇게 해야 쳐놓고 돼요? 누가 가져가잖아요, 훔쳐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고기를 다 건져가니까. 그리고 또 국물도 아예 빼가는 경우도 있어요. 도둑 맞춰본 적 있어요? 저희는 거의 경비를 아주 심하게 잘 써가지고 제가 안 해. 아예 텐트 같은 걸 치고 먹고 잔다고요? 그 비닐방막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무섭지 않나요? 어렸을 텐데. 어렸을 때는 좀 무서웠었는데 그러시구나.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되게 그러고 나서 이제 개구리는 이제 겨울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12월부터 아, 그러면은 개구리는 잡아서 이제 그 밀수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전문 밀자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돈 받고 넘기고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중국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팔고 네, 그랬었어요. 아, 그러면은 어머님은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 2년 정도 농장일 하시고 아, 농장을. 그리고 집에 계속 계시면서 집안일을 하시고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는 혹시 기억나는 일, 뭐 재밌는 일 이런 거 뭐 없어요? 사실 북한 학창 시절 하면은 네, 그냥 거의 다 친구들이랑 놀고 네. 막 뭐 이런 거잖아요. 북한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같은 반이면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그쵸, 때까지 그냥 같은 항상 반, 같은 쭉 반이거든요. 같은 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그 친근감이 엄청 깊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동지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하고 놀았어요? 저희가 평상시에 막 축구도 하고 네.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오락회도 하고 그 북한에서 노공기 틀어놓고 막 춤도 추고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어떤 노래 들었어요? 그때 뭐였지? 한국 노래 몇 개 있었거든요. 바이섬도 있었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놀았어요? 아, 저는 그냥- 공개적으로 놀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막 공개적으로 놀지는 못했고 그냥 조용히 어디 조금 외진 집에 노는 가가지고, 데 가가지고. 네, 조용한 데 가서 네. 놀았었고 그리고 또 겨울 되면은 거기 눈이 막 2m씩 오거든요. 이야. 2m요? 한참 북쪽이니까. 네. 내 키보다 더 큰데. 저희 한 번은 눈이 엄청 와가지고 그 집이 높이가 한 2.5m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쌓여가지고 문을 못 열었어요. 문이 안 열리는. 네. 네. 그래서 막 양지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문 열어달라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와, 진짜 그렇게 난 몰랐는데. 그래서 눈이 오면 막 네. 친구들이랑 썰매 타고 막 눈썰매 타고 눈이 2m 오면 양쪽으로 이렇게 벽처럼 막 쌓여 있는데 그렇죠. 길 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야. 근데 학창 시절 하면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학교를 이제 뭐 고등학교 이런 거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학창 시절 때는 북한에서 놀았던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넣으셨어요? 에? 어떤 아니 거? 뭐 이렇게 그냥 친구들하고 다니는 것도 재밌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저는 남자들은 기본 막 뭐 축구도 하고 뭐 하잖아요. 저도 네. 여자지만 막 그런 것도 축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이런 거 놀았거든요. 그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어려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하는 놀이 중에 뭐 술래잡기 이런 것도 있고 뭐 네네, 그렇죠. 술래잡기도 네. 했었어요. 어디서 해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학교 끝나면 네. 가끔은 막 저녁에 늦게 끝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여자애들도 있었고 남자애들도 있었고 같이 막 네. 절반 갈라가지고 네. 술래잡기 하고 막. 아니 아무도 없는 학교면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근데 저희는 그게 계속 익숙되다 보니까 네. 그게 더 재미가 있고
밤에 안 보이니까 그 숨을 때도 많고 하니까 네, 그 재미가 있고. 진짜 누가 잡아간다. 근데 저희 진짜 그 동네에 어디 갔다 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다 산이 있고 거의 달이 뜨면 혼한데 달이 안 뜨면 엄청 깜깜하고 뒤에서 누가 쳐도 모르겠고 막 그런. 전기불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냥 전기불은 아예 네. 없었고. 네. 근데 술래잡기 하면 무섭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재미로 하니까 다 같이 하니까. 네. 그 학교에 대한 썰이 막 돌지 아, 네. 않아요? 예전에 막 그런 얘기 해줘가지고 무서웠던 적도 있었는데. 네. 예, 막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네, 막 맞아요. 애들을 잡아가고 막 이런 썰이 막 돌아. 북한에서는 네, 네, 그런 소리 네. 들리군요. 그 학교에서 밤에 놀기 되게 그 무서울 막- 것 같은데. 무서운 얘기하면 갑자기 경비서 오는데 문이 삐그덕 삐그덕 열리면서 열리고. 무서운 사람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또 아. 한 20-30명이 같이 놀다 보니까 네, 무섭진 않았어요. 그쵸, 뭐 어리니까 뭐. 네. 그때는 어리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농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농사도 많이 지을 거잖아요. 네. 변모에 대한 얘기 좀 하셨는데 이제 막 어린 애들도 이제 한 8살? 네. 네, 그런 애들도 막 이렇게 변모를 나르고 막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중학교 2학년이면 그때부터 그 농촌전 나가거든요. 모내기 하러 나가는데 원래는 그 규율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었죠? 중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죠? 중학교 2학년 한 열- 13살? 네, 맞아요. 12살. 13살. 네, 그 정도. 네. 그때 모내기를 나가는데 사실 저희도 13살이면은 작잖아요. 어리잖아요. 근데도 모내기를 하거든요. 새벽에 막 5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5시에 나가요? 네. 넘버트에 들어가면은 이 발이 얼어가지고 그리고 발이 잘 안 논에 움직여요. 푹푹 이렇게 발이 네, 그쵸. 박히잖아요. 네. 그리고 너 이거 뭐지? 변모를 박아야 되는데 네.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먹으로 겨우 이렇게 막 누르고 그 변모는 그럼 몇 월부터 박는 거예요? 그게 아마 4월 정도. 4월? 4월 북한. 거기 4월이면 거기- 춥죠. 네. 아, 그렇죠. 네. 네. 북한은 아마 5월 초반, 4월 중 그 말이나 5월 초반에 하는 것 같아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러면 이력 씨도 이제 하신 거네요. 근데 저도 모내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막 뭐 엄마 일을 도와서 한 게 아니고 저희는 농촌 동원 나가서 농촌 동원 한 막. 건가요?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죠. 강제로 거의. 그 농촌동원 나가면 그래도 조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힘들게 했으면 뭔가 좀 좋은 게 차려져야 되잖아요. 점심이라던가 먹을 때. 그렇죠. 새참이라도 좀 많이 주든가. 네, 근데 거기는 옥수수 밥을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양이 적고 그 옥수수 밥도 막 엄청 조금 많이 익히면 괜찮은데 그냥 살짝 익혀가지고 모래알 같고 그런 거를 먹고 배탈 나고. 그러면 그런 통제는 누가 해줘요? 학급 반장도 있고 담임도 있고. 근데 그게 통제하긴 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통제 안 해도 이게 그 어차피 도망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까 괜히 도망쳤다가 막 맞고 얻어맞고 그러거든. 담임한테 혼나고. 남자였어요, 담임이? 네, 술 엄청 잘 드셨어요.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맞아요? 애들 시비 걸어서 때리고 막. 음주 수업을 하고 애들을 때렸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뭐라고 못 하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때리면 엄마 말보다 선생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잘못했던 잘했던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러면 그때 할 때 8살짜리 이제 어린애들도 모내기 같이 했다고 하는데 8살이면 아예 진짜 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네, 네. 그렇죠. 사실 북한에는 좀 그 아이들이 키가 작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 1m 1m는 사실 1m 잘 안 가 되는 안 경우가 돼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막 모내기 할 때 변모를 나르게 막 시키고 그런 걸 시키는데 넌두렁이 있는데 그것도 막 잘 돼 있으면 네.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물에 젖어가지고 막 무너진 데도 있고 엄청 미끈데 거기서 넘어지고. 그 아이보다 훨씬 큰 그릇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때 당시 이력 씨는 13살인데 13살도 솔직히 작은데 네. 어린 나이인데 그쵸. 8살이 하고 다니니까 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너무 거죠. 마음이 아파. 자, 그렇게 이제 힘들게 농사일 지으면은
분배는 어떻게 해줍니까 가을에? 사실 분배하면 농장에서 이게 다 해주거든요. 해주긴 하는데 그 군량미라고 해가지고 군대들 식량해서 거의 다 날아가고 거의 90%는 다 가져가죠. 그리고 남은 거는 또 그 농장의 작업반장이라던가 먼저 위에 있는 사람들 먼저 그게 나눠주고. 관리위원장이라던가 그런데 그 식량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를 조금씩 주긴 해요. 그게 얼마나 받았었어요? 1년 농사 지어서 얼마나 받아요? 저희는 농장원이 아니라서 저희를 못 받거든요. 근데 농장원들은 많이 받아야 쌀 한 50kg 정도? 그리고 옥수수 한 250kg나 300kg 정도.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10월부터 한 5월 말까지는 살아야 되거든요. 감자 나오기 전까지는 네.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한 7, 7개월, 7, 8개월 그렇죠. 살아야 되는 거죠. 7, 8개월 살아야 되는데 그 농장에서 준 식량은 한 2, 3개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네. 그 끝나면 먹을 게 없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풀 뜯어 먹고 죽 써서 먹고 어떨 때는 막 하루에 죽도 한 끼 먹고 굶어서 그냥 농장일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혹시 굶어 죽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있기는 네, 있었어요. 있은 거죠. 와, 그럼 혹시 제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막 먹는 그 막 주변 사람들 보면은 막 저거는 정말 못 먹을 것 같은데라는 뭐 그런 음식들 뭐 있었어요? 사실 그때 저희는 그 가정 형편이 그나마 좀 거기에 비해서는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옥수수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먹었었어요. 근데 저희 친구 집에 한번 갔었는데 네.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가을에 이제 배추를 걷어들이고 거기서 이제 시라지가 나오잖아요. 네. 겉에 있는 시래기. 거. 네. 네. 말라 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짱매묵지 같은 거를 옥수수 가루를 집어넣고 죽을 끓여 먹더라고요. 아, 짱매 묵지. 네, 짱매묵지. 네. 짱매묵지면은 이게- 네. 옥수수 네, 옥수수를 이제 그 토막을 내 가지고 토막을 내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찌꺼기가 있거든요. 껍질 다 벗기고 네. 쌀 다 벗기고 나서 네, 막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막 쌓이는 그 네, 그렇죠, 찌꺼기 그렇죠. 버리는 네, 우리 그 그거를 돼지랑 개랑 뭐 네, 맞아요. 맞죠? 네. 돼지랑 개랑 막 시러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만한 가마다가 네, 물려 맞아요. 그거 맞죠? 네, 그거를 갈아내 가지고 그 뭐 죽을 써서 먹더라고요. 그거는 소화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정말 그냥 고기 비닐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맞죠? 그 상태에서는 뭐 소화는 신경 쓸 여유도 여유가 없고 없죠. 먹을 게 그냥 없으니까. 배에 뭔가 들어가면 된다는 들어가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먹고 있는 거죠. 학창 시절에 그러면은 뭐 놀았던 거 말고 다른 기억은 없나요? 학창 시절에요. 네. 사실 학창 시절 하면 그냥 일했던 거랑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던 거 그 기억밖에 없어요. 저희 뭐 어디 뭐 여행 간다던가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학교 때 이랬다.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떤 거요? 운동회도 하고 네, 그런 것도 등산도 하고 막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빠짐없이 다 참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면 거의 빠지진 않죠. 근데 그게 해마다 딱 한두 번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막 먹기 어렵고 막 이런데 그 모든 친구들이랑 다 그렇게 다 놀러 오나요? 사실 그런 거를 하면 뭔가 맛있는 것도 사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살림이 어려운 친구들은 거의 도시락을 못 싸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좋은 시간이고 좋은 날짜에 막 옥수수 밥을 사고 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막 떡 사오고 막 고기 사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김밥 그래서- 사고 계란 사고 막 비교가 많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음주교사 얘기했는데 네. 특별히 기억나는 수업, 좋아했던 과목 어떤 게 있어요? 좋아했던 과목은 제가 북한에서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한다 했던 게 영어가 있었거든요. 네. 영어는 네. 또 따로 그 학교 선생님한테 따로 과외도 조금 받아봤었고 네, 그렇게 영어만 좋아했고 저희 담임이 김일성의 혁명 역사인가 했었는데 네. 나 그 과목 하는 선생님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말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그거 혁명 역사를 하는데 네.
가끔 막 술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큰일 나는 와, 그러면 북한 그건 기준으로. 맞아요. 네. 북한 네, 기준에서는 불법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거기에서는 그게 어떻게 허용이 되는지 네.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뭐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붙어 있더라고요. 이 백을 믿고 또 네. 그 한 번은 막 그때 담임이 사고 쳤다고 했었나. 그래서 농장으로 다시 나갔다가 네. 그거 백으로 해가 다시 복직이 되고. 복직이 됐는데 술을 마시고 다니더라고요. 여전히. 네. 또 애들 엄청 때리고 술 먹으면 너무 그러면 했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 못하는 거죠? 그 힘이 없는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네. 그냥 말 들어야 되고. 그렇죠. 음주교사 이거는 뭐 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탈북은 언제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저희 결심한 거는 11년도 7월 14일 날에 네. 그럼 그 전에는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건 없나요? 그 2007년도에 사실 아버지가 여기 한국에 오려고 했었거든요. 네. 탈북하기 4년 전에.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막 벼 보내기 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13살 때. 그렇죠. 네. 그런 그때 아빠만 오시려고 하신 거예요? 2007년도는 아빠만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 친구가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2007년도에 중국에 오라고 한 거예요? 한국에 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미 한국에 와 있었던 네, 거예요? 5년 전에 이미 네. 와 있던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가족이랑 가면 같지 혼자 갈 수는 없다고. 그러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한국 핸드폰 쓰다가 걸려가지고 한국 핸드폰을 쓰다 걸렸다. 네. 그래서 단련대를 4년 갔다 오니까 11년도가 됐죠. 그러면 아버지가 단련대 4년 가셨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어머니, 형, 이력씨 셋이 남았잖아요. 네, 그때 저희 삼촌이 또 같이 개구리 잡아가지고 같이 팔아주고 저희는 또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고 해서 개구리하고 고기로 그냥 계속.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엄청 힘들게 살았고 저희 그때 아버지가 단련대 가고 생활 형편이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가시고 또 생계도 조금 많이 팍팍해졌고 해가지고 힘들게 살았었는데 그래도 그때도 고기를 잡고 그리고 또 개구리를 잡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아버지가 혼자 잡으면은 그만큼 많은 돈이 나는데 그때 삼촌이 형이랑 같이 잡아가지고 절반씩 친삼촌? 네, 절반씩 나누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한 경우가 됐었고 근데 또 주변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긴 했어요. 그러면 집에 생계는 그럼 누가 유지를 하고 산 거예요? 생계 유지는 어머니랑 형이 같이 해가지고 어머니는 네, 아버지 단련대 갈 때는 이력씨가 몇 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2007년도면 13살, 4살 정도. 그러니까 13살부터 이제 17살까지가 네. 아버지 단련대 계셨던 그때 기간이네요. 네, 그때 아버지가 단련대 갔었는데 그 면회를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옥바라지 해야죠. 네, 면회 안 가면 막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랑 저랑 한 달에 한 번? 청진까지 막 단련대까지 가서 아버지 보고 그러면은 샛별에서부터 청진까지? 네, 기차 타고 갔다가 그 음식 같은 거 다 싸가지고 가는 건가요? 네, 거기서는 갈 때는 그냥 음식을 조금 많이 사가거든요. 네. 그 음식을 사가고 그리고 또 그 북한에 주로 먹는 그 퐁퐁가루라고 있어요. 퐁퐁기 가루. 속도전 가루. 속도전 가루. 네, 그거에다가 이제 막 엿이랑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무쳐 먹으라고 그렇게 주면은 또 아버지가 어느 정도 버티시고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은 속도전 가루가 최고지. 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다녔었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아버지도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이게 면회를 안 오는 사람이 꽤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막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 네, 막 옆구리가 간지러워서 보니까 이가 막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 사람 쳤는데 일 안 나고 막
이가 이제 옮겨가는 거. 네, 그 죽은 아,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밤에 자다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일어났대요. 그래서 있는데 옆에 뭔가 그 사람이 숨소리가 안 나가지고 쳐봤는데 옆에 사람이 죽었다고. 그 죽어서 사람 몸이 식으니까 네. 다 나와서 다른 데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죽은 사람이 제가 듣기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4명 정도 되거든요. 아버지가 얘기해 주십니다. 아, 면회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무서웠겠다. 그렇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니까 단련돼서 일은 또 네. 엄청 시키고 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거기 단련대 옆에 그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이제 그 미역이 이렇게 나와요. 네. 배고프니까 그거를 엄청 주워 먹는 거예요. 엄청 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물 다 먹고 다 주워 먹고 그랬다가 몸이 그게 엄청 그 안에서 막, 미역이 네. 불어가지고 예, 몸 안에서 불어나. 네, 불어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미역이 불어서 죽어요? 네, 근데 그 미역이 그 바다에 떠 있는 거면 또 괜찮은데 그 나와서 마른 걸 주워 먹다 보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면 안에서 불고. 그렇죠. 네. 그게 불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때가 2007년도 네. 그때죠. 네. 그러면 그런 얘기 막 들으면서 가족분들 되게 막 무서웠겠다. 저희 단련대 아버지 면회 갔다가 한 번 왔는데 그 단련대 갔을 때는 아버지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네. 왔다가 한 1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소문이 도는 게 아버지가 막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어머나. 네. 그래서 저희는 엄청 놀랐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할머니도 엄청 막 오시고 그러다가 저희가 단련대 갔는데 죽은 거 아니고 살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해가 그때 안 돼요. 당시에는 이게 전화랑 막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음. 건너 오다 보니까 막 그렇게 나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샛별에서 청진까지 가려면은 기차 타면 하루면 가요? 저희가 나갈 때 3일 갔었어요. 그쵸. 한국으로 치면 청진까지 가면 지하철 타면 한 2시간 정도? 2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 거리를 네, 3일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갔다가 그럼 바로 돌아서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며칠 묵어서 오는 거예요? 저희는 갈 때 한 3일 정도 걸리고 가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같이 그래서 있을 수 있어요? 단련대에서? 네, 그 면회 왔다고 또 따로 이렇게 그럼 뭐 예전에 보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그 북한의 그 고양이 담배 있잖아요. 고양이 담배? 고양이 담배랑 그런 해돋이 막 그런 거 좀 고이고 네, 그거 이러면 한막대기씩 같이 이렇게 가족이랑 있을 수 있고. 주고 하면 걔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또 다른 방으로 그래서 2박 3일 정도 이제 같이 가족과 네. 지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4년 동안을 이제 그렇게 매달? 그렇죠. 자, 단련대를 갔다 오시고 네. 그럼 탈북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저희 아버지가 단련대 갔다 오시고 그 갔다 오시고는 좀 또 삶이 또 조금씩 괜찮아졌었어요. 또 아버지가 나오니까 나오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막 도와주고 그 영양 보충하라고 막 도와주고 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또 미래가 없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저에 대한 그 공부시키겠다는 그런 신념이 엄청 강하셨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도 그 의사를 시키겠다고 네. 청진 의대를 보내겠다고 막 그랬었었는데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또 돈도 엄청 들고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너희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가자 하고 공부도 하고 네. 또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자 그래서 하셔서 결심하신 거구나. 감시랑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조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북한에서 말하는 그 반동분자. 반동분자. 네. 아니, 그러면- 핸드폰도 네. 썼었고. 맞아요. 네. 그 전에도 또 살려고 막 밀수도 많이 하고 막. 네, 그쵸.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감시도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탈북 결심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 친구가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한국에 계시는 분이 오셨다가 한국에 왔다가 북한에 갔다고요? 네. 아버지 친구가
그런 걸 좀 많이 하시거든요. 불법으로요? 그렇죠. 와 완전 야. 대박이다. 네, 그 아버지 친구가 또 북한에 왔다가 네. 저희 집에 들어왔거든요, 밤에. 오. 그래서 다음 와 날에 소름. 그냥 나 이거 처음 네. 들어봐 이런 거.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가자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근데 또 그 아버지 친구는 북한에 한 번 나갔다 온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잠깐만요. 그분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온 게 아니고 아예 한국까지 한국에서 왔다가 북한으로 네. 들어가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사람들을 탈북시켰다고요? 네, 완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네 여러 번이었어요. 혹시 야. 이름이 막 그 이름 얘기하면은 큰일 나가. 진짜요? 같은데요? 얘기하면 네. 안 되죠. 네, 그 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대단하신 돼요. 분이네. 아니 그게 근데 목사님도 아니고. 근데 그게 지금 한국 법규 위반 아닌가? 안 알리고 북한 가는 거는 네, 그래서 네. 예전에 막 불법으로 재판도 받을 다니죠. 뻔했고 막 그러셨구나. 그러셨어요. 그게 네. 그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미로 북한을 가더라도 사전 신고 없이 가는 거는 네,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은 이제 중국까지 쓰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불법으로 북한을 몰래 넘어갔다가 넘어가는 오신 그냥 거잖아요. 도망가는 그러고 거죠. 네. 이제 중국에서는 여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네, 그렇죠.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와 진짜 대단하시네 이거는. 이야. 근데 그분이 대단하신 게 사실 난놈이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네. 사실 중국 가면은 조금 그 위험하잖아요. 살짝 조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분은 그런 게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막 놔돌아다니고 겁이 없는 분이라서. 네. 어머나 네. 운이 좋으신 건가? 이거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단한 사람들을 탈북을 시켰다. 그거.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아빠의 친구분이셨고 네. 그 집에 직접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자 해서 이제 아버님도 4년 동안 이렇게 또 2007년에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힘들게 근데, 있었고. 네, 그러고 나서 4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이건 아니다 아니다 싶어서. 싶어서. 네. 지금 이력 씨 말을 들어보면 그 아버지 친구분이 와서 네. 밤에 와가지고 아버지랑 이제 밤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력 씨는 그분이 온지도 몰랐어요. 네, 몰랐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새벽이 되니까 아버지 옆에 그 아버지 친구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 가자 그런 거예요. 네, 그랬죠. 그럼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갑자기 느닷없이. 근데 저희는 또 아버지 얘기를 하면 잘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그게 결정을 그냥 쉽게 하게 된 계기가 네. 아버지 말도 잘 들었고 그때 드라마. 드라마도 한국 드라마. 예전에 네. 봤었고 한 편 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봤어요? 한국 드라마. 그게 뭐였지? 그게 아마 2007년도인가 나온 그 구세여라 곰순아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MBC 네, 드라마. 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봤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했었고. 세요랑 공순아 못 봤어. 봐야겠다. 네,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졸업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군대를 가야 돼. 군대도 가야 되고 근데 군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조금 선을 쓰면 안 갈 수도 있고 한데 졸업하면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냥 잘못되면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렇죠. 나가봤자 뭐 보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맨날 직장에 나가봤자 맨날 그 엄청 깊은 네. 탄굴에 들어가가지고 탄핵회가 있었거든요. 탄광. 직장이 네. 거긴 탄광밖에. 네, 그래서 없어서. 제가 딱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졸업해봤자 탄광이겠구나. 네. 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응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머니 형도 그러면 어머니도. 바로 다 오케이. 네, 그러신 그렇죠. 거예요? 저희는 가족이 그냥 뭐 하려고 하면은 바로 다 따라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가 가자 해가지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럼 그냥 사전 준비도 없이 네, 아침에 그런 일어나서 거죠. 바로 나온 거네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버지 친구가 나와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 손을 제가 만져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손인지 돌덩인지. 아니 돌덩이가 아니고 그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부드러워서. 아. 네. 한국 가서 살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구나 전 손이. 너무 놀랐어요. 네. 제 손 만져봤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네. 손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말랑말랑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맞아. 계속 농사 짓고 탄광에서 일하고 막 이러면 손이. 예. 그때 저도 막 반일도 조금 많이 했고
그리고 손이 엄청 단단했었거든요. 썩살이 배이고 썩살이라고 네, 하나? 굳은 살. 굳은 살, 네. 네. 굳은 살. 손바닥에 엄청 단단하게 막 박히고 맞아요. 했었는데 그 막 너무 맥혀가지고 가위를 잘랐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막 맞아요. 계속 자르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담뱃불 그 맞아, 피우다가 여기다 이렇게 찌지잖아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도 아프지도 않아요. 담배째를 여기다 그 이렇게 정도로 네. 명상 담뱃불을 입고 이렇게 아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굳은 살이 하도 단단하고 네, 두꺼워서 맞아요. 아프지도 않고 농사 짓는데 이거 잡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을 하셨는데 어디로 건넜어요? 그러면 강은? 저희는 두만강 건너가지고 네. 그 두만강 건너서 중국에 들어와서 아니 일가족 4명이면 강씨 초소도 많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많긴 했는데 네. 그 일단 두만강에 보면 얕은 물 있고 그 깊은 물이 있어요. 근데 얕은 물에는 경비가 좀 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경비 처소가 있고 근데 이제 깊고 넓고 엄청 물살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경비가 조금 덜해요. 감시가 덜해가지고 네. 저희는 바로 그쪽으로 남았어요. 근데 위험하잖아요. 네, 위험하긴 한데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러면 그게 몇 월이었어요? 그때가 7월이었는데 북한은 또 날씨가 7월. 춥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새벽에 넘었어가지고 엄청 강도 차고 추웠었거든요. 7월이면 강물도 한참 불어나 있을 때고요. 네, 엄청 많죠. 그럼 이제 7월에. 예, 걷는 사람이 가족 4명하고 네. 그 브로커 그 아버지 친구분 아버지 친구랑 그리고 저희 이모하고 네. 그리고 2명이 더 있었어요, 지인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왔던 그 아버지 친구랑 해서 9명이 강을 넘었던 거죠. 그때가 몇 살 때죠? 그때가 17살. 17살 때. 네. 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넘어서 중국을 오신 거잖아요. 도착해서 그럼 바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 그 누가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 그때 중국 들어와서 조금 좀 시내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 친구가 같이 있었었고 그때 그 친구분은 중국어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전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친구분은 그 아버지 친구분은 중국어를 못했었고 네. 그때 중국어를 좀 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같이 가시는 네. 분들 중에? 아 그럼 도착해서 바로 그럼 네, 가신 좀 곳이 중국 어디예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럼 뭐 타고 갔어요? 처음에는 두만강 넘자마자 네. 택시를 탔었고 택시 그냥 잡아서? 그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잡아서 오더라고요. 중국어도 못 하시는데? 네. 와 진짜 겁도 없으시네요. 새로운 종류의 브로커시네요. 네. 근데 그냥 네, 이미 전에 그 택시를 다 잡아놨는지 아니면 바로 네.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준비를 해 놓으셨겠죠. 일단 그냥 네. 공공하게 어쨌든 그냥 막 따라다니신 거잖아요. 네, 저희는 두만강 딱 넘었는데 택시가 2대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고 시내로 엄청 들어가서 모텔이었는지 호텔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3일 정도 있다가 아 3일을 거기서? 네, 있다가 거기서 바로 빠져나온 거죠. 아, 나와서 버스 타고 버스를 타셨어요? 네, 버스 타고 한 하루 종일 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중국 버스는 또 2층 버스잖아요. 네. 그래서 누워 가긴 하는데 침대. 먼 거리는 네. 2층이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그 처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신분증 검열하고 검문 네,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그 중국 심장. 버스는 사물함 같은 게 있어요. 큰 게. 맞아요. 뒤에랑 네, 앞이랑 뒤에 앞에랑 있거든요. 있고. 네. 근데 검열할 때마다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아, 그러니까 자는 척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물함에 들어가서 네. 짐 속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버스 운전사도 아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을 좀 줬던 돈 것 주고 같아요. 네. 그래서 운전사가 이제 그 검열할 때 딱 되면은 알려주더라고요. 미리 들어가 있으라고. 들어가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또 검열 끝날 때까지 그럼 그 안에서 숨 죽이면서 있다가 지나가면 나와서 또 있고.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 네, 하루 정도 걸렸어요. 하루 걸려서 뭐 어디까지? 그 하루 걸려가지고 거의 라오스랑 태국이랑 중국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국경이 있어요. 네. 거기 메콩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다 내려주더라고요. 곤명? 네, 권명인가 네. 아니, 운남성이라는 데 있어요. 대부분 다 거기서 이제 오더라고요. 네, 거기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식당에 가가지고 네. 면을 먹고 그리고 출발을 했었거든요. 난 그 친구분 너무 궁금해. 출발하는 것도 택시를 탔어요? 아니 또 택시를 잡아주던가요? 거기서는 출발해서 트럭을 탔었어요. 네. 그 건명 그 산 넘어가는데 네. 엄청 높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걸어가기에는 며칠 걸릴 것 같고 해서 네. 트럭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그
메콩강 쪽에서 이제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네. 거기서 보트를 한 4시간 타고 태국으로 넘었거든요. 네. 보트를 4시간이나 탔어요? 네. 그냥 메콩강 쭉 따라 내려오니까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지금 메콩강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사전 질문지에 보니까 중국 시내에서 택시 기사랑 브로커랑 싸웠다면서요. 아, 네. 무서웠다면서요. 맞아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희가 그 중국 시내 들어올 때 택시를 탔었거든요. 네. 그때 6명인가 탔었는데 중국 시내를 한창 잘 오다가 택시 기사랑 그 옆에 다른 브로커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네. 무슨 이유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싸우시더라고 엄청. 싸우셔가지고 싸우면서 가면 또 괜찮은데 세워놨어요. 갑자기 차를 길 옆에다가 막 세워놓고 네. 엄청 싸우시는데 가끔은 막 경찰차가 지나가고 북한의 그때마다- 공안차가 막 지나가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잡히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 왜 죽겠구나라는 싸우신 거예요? 생각도 들었고 아니, 왜 싸운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싸웠는지. 사실 중국말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조금 싸우면 저희한테 엄청 그렇죠. 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있었겠죠. 근데 열심히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싸웠어요? 그럼? 한 1시간 정도 택시를 세워놓고 어휴. 뭐 그러면 공안도 올 법한데 1시간이면 가끔은 공안차가 막 지나가고 어휴, 그러면 네. 그래서 저 그때 너무 그렇죠. 힘들었었고 근데 그 택시 안에는 몇 무서웠었어요. 명이 지금 9명이 다 앉아 있고요? 그때 아니면 택시를 아마- 갈아타고 온 거예요? 아니면 반으로 나눠서 타고 온 거예요? 아니면 다 탔어요? 그때 아마 저희 가족이랑 그 네. 지인분들 해서 아마 8명이 탔던 걸로 생각해요. 택시 안에 그렇게 타요? 네. 무슨 얘기했어요? 부모님이랑? 저희는 얘기할 겨를이 없죠. 막 아무 싸우는데 얘기도, 아무 얘기도 저희는 못하고 그러면 겁에 질려 있었던 거군요. 오면서 막 아버지가 얘네 왜 이러니 막 이러고 네. 그러면서 전화도 막 하고 싶은데 네. 친구분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도 네.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1시간 후에는 이제 싸움을 멈추고 다시 출발한 겁니까? 아마 네, 그때 옆에 있던 분이 그 브로커분이 아마 친구분한테 저희 아빠 전화해서. 친구분한테 전화를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돼가지고 다시 차 타고 그 택시 타고 아 그럼 택시도 이미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대기를 하고 이제 뭔가 했는데 이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네. 있었구나. 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 엄청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자, 드디어 이제 국경을 넘습니다. 네. 어떻게 넘었어요? 국경 네. 그 라오스랑 태국 거기서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보트 기다리느라고. 네, 네. 그때 보트가 2대가 왔었거든요. 아, 또 저희가 중국에서 그 이미 전에 대기하고 있던 분들 같이 와가지고 아, 이제 일행이 좀 늘어났군요. 그때 12명인가 해서 보트 2대까지 타고 왔는데 메콩강에서 한 4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내려왔던 것 같아요. 4시간 되게 오래 왔네요. 네. 그럼 대신에 보트를 많이 타는 대신에 산을 좀 적게 넘는다던가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요, 산은 열심히 많이 넘었어요. 산도 많이 넘고 보트도 네. 많이 타고. 산도 많이 넘었고 근데 보트도 한 4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그 산 넘을 때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체는 짐이 엄청 많았거든요. 막 넘는 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면서 막 다 뿌리 다 던지면서 버리고. 네. 아, 그러면서 왔거든요. 결국엔 내 몸도 막 힘들어가지고 신발까지 막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네, 그쵸? 저희도 그랬어요. 네. 네, 저희는 그때 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일행분 중에 한 명이 그 발이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근데 보니까 신발이 없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신발 없이 고르신 거예요? 네, 산길 맨발로요? 네. 근데 피가 막 나고 해서 어머 어떡해. 아버지가 신발 벗어가지고 그분한테 주고 그리고 또 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네. 여자아이가 그 아이를 아버지가 업고 없고. 맨발로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네. 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게 너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친이모처럼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예. 얼마나 그때는,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트를 타고 이제 그러면은 태국까지 쭉 오시는 거죠. 네, 그렇죠. 태국을 이제 딱 넘었어요. 그럼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하셨어요? 저희 버트 딱 내려가지고 네. 근데 그때 또 돈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어디서? 그 메콩강 왜? 메콩강 넘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중국 돈으로 4,000원인가 있었거든요. 4,000원에 되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있었고 근데 사실 그 돈이 아까운 것보다는 사진이 아깝거든요.
아, 사진도 같이. 사진이 한 40장 정도 됐었는데 저희 막 그 학교 다닐 때 찍었던 거랑 가족 사진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버트에 모르고 두고 내려가지고 아, 난 너무 그래서 아까워. 돈하고 사진. 네, 그래서 돈이야 뭐 한 60, 한 그쵸. 4, 5만 원 정도 네, 되는 거고 근데 한국 경비도 사진은 네, 사진이 너무 예. 추억들 다 담긴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강을 넘어가지고 내리자마자 바로 친구분이 또 경찰한테 바로 잡히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어딜 갔었어요? 걸어가다 보니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찰서 가가지고 앞에서 막 서성이다가 그러니까 경찰이 나와가지고 뭐 갑자기 트럭에다 올린 그 실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찰서 가는데 막 총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 바로 트럭을 타고 네 트럭 타고 경찰서를 가서 그러면은 먼저 잡히신 데는 어디예요? 그게 어쨌든 강을 딱 건너면은 변방 쪽인가? 네, 그 맞아요. 정도 되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전화를 해서 다른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트럭으로 간 건가? 네 그때 아마 경찰들이 아마 양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하나는 경찰이고 하나는 사복 입은 사람들. 그분들도 아마 그 국가일 하는 분들인 네.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잡아가겠다고 서로 데려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있다가 어떻게 트럭을 타가지고 네. 경찰서에 갔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네. 그럼 태국 경찰서에서 얼마 정도 있으신 거예요? 경찰서에는 한 6일, 7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서예요? 네. 아, 경찰서에 그렇게 있었고 그 무슨 수용소 같은데 또 갔었거든요. 그 경찰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수용소 같은데 갔었는데 그때 한 27일 정도 있었어요. 거의 한 1개월 정도 있은 네.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렇게 옮겨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민국 그 난민 수용소로 못 가고 옮겨가는 거네요. 계속 네, 옮겨 그렇죠. 다니는 네. 거네요. 거의 갔다가 거의 한 달 있다가 또 다른 좀 큰 경찰서로 이관했었다가 경찰서 구경 잘하셨겠다. 이게 사실은 절차를 다 거친 거죠, 제대로. 네. 운이 좋은 분은 바로 이민국으로 수감이 되지만. 그렇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걸칠 때마다 손도장 찍고 못 쓰고 막 맞아요. 계속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운 좋으신 분들은 거기서 한 번 끝나고 바로 이민국으로 오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삭발도 한다면서요. 뭐 수갑 같은 것도 차고. 들어올 때는 막 수갑 차고 삭발도 하거든요. 네. 그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몸 검사도 하고 몸에 뭐 마약을 숨기지 않는 그런 검사도 하고 네 거기는 또 그 죄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감자, 그런 네. 수감자들이 있으니까 네. 머리를 다 깎더라고요. 이게 깎았어요? 이게 다른 나라 수감자들이랑 같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미용하시는 분이 네. 이발사분이 와가지고 뭐 드라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 이력 씨도 깎였어요? 네. 그 형은요? 저는 그냥 거분거분해서 잘라가지고 네. 한 1.5cm 정도 이렇게 머리가 길었었는데 네. 형은 안 자르겠다고 막 방랑하다가 버텼어요? 네 반항하다가 그분이 화나가지고 네. 그냥 아예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스님처럼. 네 그랬었어요. 아까 반항 안 하면 조금은 그래도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왜 저희는 네.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 쓰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찹쌀밥을 눌러 먹고 예. 예. 주먹밥처럼 만들어서. 네. 예. 그렇게 먹고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생상으로는 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그 화장실 가잖아요. 네. 왼손들은 이렇게 손으로 네. 뒤처리 물로 네, 해갖고 뒤처리 하고 왼손으로 물로 하고. 예. 쓱 씻고 그 오른손으로 이제 밥을 먹는 이렇게 거는 오른쪽.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구분이 있어요. 와, 그런 나라도 있구나. 저는 진짜 그때 있을 때는 제발 화장지 좀 달라고. 음. 그래서 어떻게 막 해가지고 화장지를 얻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손으로 씻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물로 씻는 게 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닦고 나서 물로 씻는 거는 괜찮은. 아무튼 네. 근데 거기는 비누를 안 주고 아 네. 그냥 물만. 그냥 손으로. 네. 아 그럼 그분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1개월 동안 그렇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1개월 있고 바로 네, 거기에서 바로가 아니지. 1개월 있고 나서 이제 네, 그 난민 있고 나서 다시 그 경찰서로 그 조금 더 큰 경찰서로 가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는 아예 그 감옥 같은 데 이렇게 음. 한 3,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큰데? 좀 더 네, 큰데 가셨어요? 좀 큰 경찰서에 있다가 아, 네. 거기에 한 달 정도 거의 있었어요. 있다가 그리고 그 태국 대사관인가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데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민국. 이민국에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도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이민국에서 1개월 정도 네.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이민국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었어요? 그때 남자는 한 50명 정도 됐었고 50명 정도? 오, 네. 그래도 많은 거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사람이 꽉 차 있거나 그러진 않았겠군요. 50명이면. 남자들은 네. 근데 그 방이 좀 작다 보니까 거의 음. 누우면은 다 이렇게 쭉 이어서 눕는 아, 자리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어요. 이 감옥이라 그럴까 뭐 경찰서 굉장히 오래 거쳤는데 이민국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날도 덥고. 너무 힘들었죠. 그때 저희는 그냥 일반 쌀을 좀 거기서 밥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뭐 김치도 좀 먹고 싶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 알랑미라고 그 이제 태국은 날씨가 계속 똑같다 보니까 거의 사계절이 맞아요.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량을 한 3번씩 가을 하거든요. 네. 자르고 이제 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알랑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기가 하나도 네, 풀기도 없고 쌀이 엄청 길거든요. 이거 불분 날아가고. 네. 네. 그거를 밥으로 해주는데 심지어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닭을 끓여가지고 그것만 계속 한 달 동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처음에는 그래도 먹다가 보니까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너무 못 맛이 없는 밀려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니랑 이모는 여자 감옥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식구들이랑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떨어져요. 어떻게 연락했어요? 거기 있을 때는 거의 연락은 못 했었고 한 달 정도 있는데 2번 정도 봤었어요. 그때 가끔 이렇게 소풍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네. 사람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마 저희 한 번은 이 대사관에서 와가지고 음식을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가족끼리 같이 한 번 아,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거예요? 한 2번 정도 봤었던 것 같아요. 대사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 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올 때는 13년도에 왔거든요, 저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식이라고 해가지고, 한식이라고 해가지고, 매주마다 바뀌어서 밥이 나오거든요. 그거 매주마다 4번 나오는 먹으면 거예요? 한국 간다. 네, 그 4번 먹으면 한국 왔어요. 그때 2011년은 그런 거 없었나 봐요. 저희 때는 그 감옥에서도 닭을 주고 네. 대사관에서도 닭을 닭을 가지고 주고. 오셔요. 닭만 먹다 네, 오셨네요. 닭 먹다가 왔습니다. 아, 그때는 없었구나. 네. 와, 많이 그거 되게 좋아졌네요, 맛있었는데. 그러면. 그쵸. 13년, 2년, 네, 2년 2년 후인 좀 거죠. 차이구나. 제가 아까 감옥 생활 힘들지 않았느냐고 저 슬쩍 물어보니까 이력 씨가 그래도 북한보다는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네, 북한보다는 그쵸, 뭐 뭔가 짱매 묵지. 네, 자유롭진 않은데 그래도 네. 거기 있으면은 닭이라도 이렇게 주고. 당문 주고. 네. 또 굶어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뭐지? 수용소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얘기는 2부로 넘어가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부에서 또 봬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긴장했구나. 왜 이러죠?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분 들어갈게요. 네. 근데 혹시 거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맞으시죠? 네. 아, 살이 그때는 찌셨고 지금은 많이 빠지셔가지고. 네, 그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